LDL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요, 순수한 LDL은 혈관을 그냥 막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형될 때 문제가 생겨요. 당뇨 있으신 분들, 또 이제 고혈압, LDL 하나만 딱 보고서 그것만 딱 낮춘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약이 없이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것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바로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상 가득 차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굳이 긴 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이동환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중년이 돼서 네. 건강검진을 받으면 정말 수치를 예전보다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꼭 챙겨봐야 될 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 요거 잘 보라고 하던데 이게 높음 이렇게 뜨면 이거 위험한 건가요? 사실 콜레스테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알려져 있는 게 LDL이죠. 맞아요. LDL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DL을 낮춰주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 나온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LDL 하나만 가지고 혈관 질환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 다 정상인데도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LDL이 높은데도 혈관이 건강한 분도 있고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HDL은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HDL은 확실히 높은 게 좋습니다. 혈관의 찌꺼기를 회수하는 콜레스테롤이고요. LDL은 오히려 혈관벽에 침착하기 쉬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LDL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요, 순수한 LDL은 혈관을 그냥 막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형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LDL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활성산소랑 만나면 그러면 LDL이 순수 LDL에서 변형된 LDL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베리언트 LD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화된 LDL, 옥시다이즈드 LDL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많아지면 이게 결국은 이제 혈관벽에 붙어서 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LDL을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속에 다른 활성산소가 많은 사람일수록 안 좋은 거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몸에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LDL 낮추는 것만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이 높을수록 혈액 속에 활성산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LDL이 변형이 잘 돼서 문제가 생기겠죠. 또 이제 고혈압. 고혈압도 혈관에 압력을 주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질병이죠.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활성산소에 의한 만성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LDL 하나만 딱 보고서 그것만 딱 낮춘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LDL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 복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네네.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약 먹어야겠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치만 가지고 약을 먹는다 만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LDL 수치만 딱 높았을 때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기능의학적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 자체가 사실 우리 몸속에서 꼭 있어야 되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외부에 투여되는 물질이고 약이 없이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물론 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냐면 이미 혈관 질환을 한번 앓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LDL이 높은 경우에 재발률이 엄청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살짝 한번 지나갔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심근경색증이 살짝 생겼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LDL이 높으면 확실하게 약으로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재발률을 낮춘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낮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심방세동이라는 그 부정맥이 있거든요. 이런 병이 있으면 아무래도 혈전이 잘 생깁니다. 혈관 질환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 또는 관련된 병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LDL을 낮추는 게 좋지만 만약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깨끗해 혈관이. 그리고 나이도 젊으셔. 근데 LDL만 높아. 그럴 때 무조건 약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없는데 LDL 수치만 높다. 그럴 경우에는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라도 이제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빨리 잘 낮춰야 되고 복부비만이 있으면 복부비만을 줄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요. 또 활성산소를 낮추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음식 관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활성산소를 높일 수 있는 튀긴 음식이라든가 안 좋은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을 음식으로 낮출 수 없느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혈중 콜레스테롤은 많은 부분이 몸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지 음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많이 먹으면 적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 콜레스테롤을 확 낮춘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음식 중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바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음식들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은 당연히 장 속에서 나쁜 지방들을 흡수해서 대변으로 빼기 때문에 흡수율을 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먹기 쉬운 당연히 김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양배추.
양배추요. 샐러드로 먹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양배추가 이제 십자화과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위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너무 도움이 되고요. 거기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몸속의 독소를 줄여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 꼭 말씀드릴 게 바로 뭐냐면 오메가3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오메가3요. 대표적인 게 생선? 그렇습니다. 예. 생선을 많이 드시면 오메가3가 풍부하게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예. 이 오메가3가 몸속에 있는 중성지방을 낮춰주는데 큰 도움을 해줍니다. 중성지방이 LDL이랑은 좀 다르지만 네. 중성지방도 굉장히 안 좋은 지방 성분이잖아요. 예. 이것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HDL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음식들, 생선, 식물성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은 이제 들기름, 들기름. 그런 들기름 같은 거 쭉 많이 드셔주시면 네.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그걸 좀 섭취가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 것도 도움되겠네요. 당연합니다. 사실 저는 생선을 많이 못 먹고 있어서 영양제로 꾸준히 먹고 있죠. 생선을 많이 못 드시는 이유는 구우면 집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그렇죠. 예. 거달라고 하면은 잘 안 거줍니다. 아,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너무 또 계속 거달라고 하면요. 예. 잘못하면 제가 구워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뭘 먹을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고기하고 계란. 선생님 이건 먹어도 됩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마음껏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고기하고 계란에 지방이 많죠. 예.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는 음식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면 네. 합성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 해서 갑자기만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네. 고기와 계란을 억지로 안 먹을 필요는 없겠다. 드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 너무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수육입니다. 아, 수육. 예. 그러면 그냥 뭐 고기를 굽거나 뭐 다른 방법보다는 그냥 수육으로 만들어서. 수육으로 먹으면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요. 담백하게 먹을 수 있고 구워서 먹는 것도 물론 기름 때문에 나쁜 것보다는 예. 구워서 먹었을 때 열이 많이 가하게 되면 변성이 오면서 발암물질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혈관에 안 좋은 물질도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육으로 드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계란도 뭐 가능하면 삶은 달걀로 해서 드시면 너무 좋고요. 계란 속에 노른자에 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주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란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뭐 흰자 노른자 가리지 않고. 그럼요. 좋습니다. 그 생활 습관 개선에 빠지지 않는 얘기가 또 운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동은 얼마나 해줘야 되는 건가요? 사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네. 그래도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30분 이상은 하셔야지 기본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근육을 늘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 더 많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보면 유산소만 하는 분도 있고 근력 위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산소는 유산소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그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은 또 근력 운동으로서 그 근육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근육 유지가 사실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대사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 큰 중요한 게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도 빠지지 않게끔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도 중요하죠. 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만성피로 스트레스 클리닉을 16년 동안 환자들 보다 보니까 예. 수면을 잘 못할 경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HDL 같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콜레스테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수면장애 있는 분들이 요즘같이 열대야가 이어지는 날에는 더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이 콜레스테롤 문제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좀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뭐 질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멜라토닌이라고 들어보셨죠? 멜라토닌이 막 이게 뭐 우리 잘 때 나오는 호르몬 막 그런 거. 예. 이 멜라토닌이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고 멜라토닌이 몸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잠을 편안하게 잘 자고 깊게 잡니다. 근데 멜라토닌이 단순히 우리가 수면에만 도움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아주 강력한 항노화 호르몬입니다.
근데 멜라토닌이 뭐 언제 많이 나오느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젊은 게 깡패라고. 예. 20, 30대에는 엄청 나와요. 잠을 잘 자요. 예. 그러다가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이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침잠이 줄어들죠. 수면도 줄어들고 숙면도 안 되고 노화도 빨리 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멜라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멜라토닌을 저녁에 이제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분비되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기 전에 먼저 이물질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게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세로토닌이 밤에 어두워지면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낮에 이게 많이 안 만들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만들어질 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밤이 돼도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낮에 세로토닌을 많이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햇빛이고요. 두 번째가 리듬 운동입니다. 리듬 운동이요? 네, 리듬 운동. 운동이 여기서 또 나옵니까? 근데 리듬 운동하면 우리가 뭐 댄스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걷기도 리듬 운동입니다. 아, 걷는 리듬이 있으니까. 걷기가 아주 완벽한 리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맞으면서 많이 걸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더운 날씨예요. 낮 시간에. 야, 이거 여름엔 힘들겠는데요? 여름에 힘들죠. 그래서 밤에 더 잠을 못 자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낮에 햇빛이 좋은 날 점심시간 이럴 때 이용해서 30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셔서 낮에 이제 세로토닌이 많이 몸속에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무시기 전에 또 이제 세로토닌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밤이 될 때 형성되는 건데 뇌에서 밤으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밤에도 LED 등을 환하게 켜놓고 있으면 잘 안 됩니다. 그게 변환이. 그래서 저녁 때 바깥이 어두워지면 집도 좀 어둡게, 조명도 좀 약하게 켜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시면 수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조명은 어둡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거기서 폰을 환하게 이렇게 예? 맞아요. 태블릿 PC를 환하게 해서 이렇게 자기 전까지 보고 있으면 이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예. TV나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이런 것들도 멜라토닌 합성에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시고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예. 지금 분명히 이 내용을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환하게 보는 분도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 뜨끔하시겠는데요? 조명을 좀 낮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참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그래도 이 건강검진표를 보는 게 딱 봐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콜레스테롤 상태를 좀 똑똑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피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과 관련돼 있는 수치들을 네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가 총 콜레스테롤을 보고요. 두 번째가 LDL, 세 번째가 HDL, 네 번째가 중성지방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글로 중성지방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요. 영어로는 트리글라이세라이드라고 써 있거나 또는 약자로 TG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것이 중성지방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가지를 같이 전반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랑 LDL이 높은 거를 위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질환이 전혀 없고 건강하고 혈관 질환이 없을 만한 그런 컨디션인데 LDL만 높다 할 때는 뭘 보면 좋으냐면 중성지방 수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HDL 수치를 보세요. HDL은 높을수록 좋고 중성지방은 낮을수록 좋거든요. 이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HDL로 나누는 거죠. 나눈 수치가 3 이상이다. 그러면 중성지방이 HDL보다 3배 이상 높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다. 약을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수치가 2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중성지방이 HDL보다 2배를 넘지 못하는 거거든요. HDL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고 중성지방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위험성이 좀 적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를 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정상치를 넘어가느냐 그것만 봤는데 그게 뭐 3배, 이렇게 2배 비교해 볼 생각은 못 했거든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거는 본인이 자기 상태를, 혈관 상태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더 자세한 거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약을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일의 토크 한상, 오늘은 이동환 원장님과 함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가 이어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